근데 전체적으로 언론의 지금 이 판단은 언론이 이 내각제 되면 더 편하게 해먹을 게 많습니다. 이게 이 언론은요 사실상 뭐 솔직히 저도 뭐 하고 여기도 언론 하지만요 이게 좀 하이에나 사업 비슷해요. 이게 정상적인 이 제품 사업이 아니라 쳐서 뜯어먹는 게 많은데 계속 내각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질수록 그리고 내각제는 막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국회에서 내가 초선도 들어가고 굉장히 소홀하거든요. 그리고 기자들도 수시로 장관 갔다 해왔다가 그래서 내각제를 굉장히 선호하는 게 이른바 언론 전반적이어서 지금은 그쪽 세력과 사실 굉장히 많은 좀 유착이 돼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좀 언론 사설도 보면 다 그렇게 되니까 상당 기간 그 부분에서 언론의 이 개혁은 그 후순위가 될 것 같고 그 유착돼 있는 거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탄핵까지 밀어붙였는데 이거 포기하겠습니까?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을 믿지 않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하루빨리 손석희가 자백하거나 구속이 됐을 때는 꽤 많은 국민들이 그거 언론이 이렇구나 하는 거를 인식했을 때 그렇게만 돼도 자기들이 소송안에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언론 자체적으로 개혁이 돼서 자성을 하고 도저히 제가 볼 때 그 가능성 없고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는 거예요. 그거로밖에 제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언론의 부장급, 부장 판사, 부장 검사 이런 분들이 그 소위 386 세대. 그래서 그분들의 그 교양이 소위 주체 사상의 영향을 받은 교양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강남 좌파라는 표현처럼 물질적으로나 생활적으로는 이 자유민주 체제와 결부된 시장 경제 체제와 법치주의의 혜택을 많이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념적으로 이 삼각형에 대한 이념의 체화가 부족해요. 공부를 딴 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깊이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가 덜 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해서도 형식적 그냥 법치주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래서 적법 절차가 무시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에 대해서 감이 별로 없는 그 다음에 시장경제체제와 이 세계가 삼각형으로 긴밀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자각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교양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들의 윗세대인 우리 소위 산업화 세대인 그 어르신들께서 훨씬 제가 볼 때는 그 교양이 나으세요. 그 부분에서. 그 다음에 386 세대보다 더 젊은 세대는 그 사람들도 외국물도 많이 먹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막상 이런 중요한 체제와 가치의 문제에 이르면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소위 제도권 언론, 제도권 사법부가 어떤 그 결정을 내리고 가면은 밑에 2030 세대가 이념적으로 저건 자유민주주의로 굉장히 이상하다 이런 비판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그러나 2030 세대는 소위 386 세대와 다른 것이 이렇게 직접 접해본 분들도 많이 그럽니다만 당연히 오염이 덜 됐고 순수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을 들으면 바뀔 여지들이 있어요. 그러나 386 세대는 어떻게 보면 세대 전체의 좀 비극이 있어요. 약간 문화혁명 세대처럼 세대 전체로 만일 자유통일 시대로 가면 상당 부분은 자유통일의 편에 서지 못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미 살아온 세월 동안 자기가 그 라인 쪽에서 온갖 혜택도 누리고 그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움. 생각을 바꾸는 건 진영을 바꿔야 되는 건데 생활적으로 이미 바뀌기 어렵게 너무 크게 많이 세대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유통일의 방향에서는 비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화 세대와 2030 세대 저같이 이제 변 대표나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좀 그 세대로 볼 때는 좀 예외적인 사람들이 와서 어쩌면은 교량 역할을 다리 역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자라나는 2030 세대와 산업화 세대의 지혜와 그 힘을 합쳐서
자유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새 시대가 열리고 나면 그때서야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세월을 두고 좀 깨달을 기회가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질문하고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전주에서 온 곽동일이라고 합니다. 두 분에게 따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님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하고 오셨다는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떤 정도인지 와닿지 않아가지고 직접 도태우 변호사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 상태는 국민들이 또 연혈을 안 해도 될 만큼 어떤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한가. 그 다음에 우리 배 대표님한테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몰락이 가까웠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4이든 8이든 간에 문재인 정부가 몰락을 했다고 볼 때 그럼 우리 우파에서 정권을 찾아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그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어떤 방안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대구의 미디어치 독자 모임이나 집회 가서 좀 만나보면은 특히 대구의 좀 원로분들이 그때면 아 문재인 끝났구나 알아요. 그 정도 인생 사신 분들은 저래가지고 어떻게 주되겠냐 해서 아는데 아니 문재인이 쓰러지면은 그 다음에 안희정이 나오냐 무슨 뭐 안철수가 나오냐. 왜냐면 그 시각으로 볼 때는 보수라는 점수에서 지금 인물이 전혀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홍준표?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정도의 판을 넘어선다. 왜냐면 그 엄청난 이 뿌리 깊은 연방제 종북 세력이 몰락하는 과정과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보수 완전히 기득권 보수에 썩어 빠진 이 세력 전체가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세력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 싸움을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그냥 문재인 무너뜨리고 내각제로 가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어요. 보수 쪽에서. 그럼 뭐 김무성이 3개월, 박지원 3개월 가는 거죠. 가는 거. 그거에 만족한다면은 그렇게 가는 건데 그것까지 깨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은 기존에 아는 보수가 아니고 이 투쟁을 가는 상황에서의 새로운 강력한 자유통일 세력이 형성될 거다. 우리가 지금 봤던 레이더에는 안 보였던 보수로 이렇게 안 잡혔던 의외로요. 이 이상한 이 식자층 지금 뭐 헌법재판소니 법원 많이 있는데 또 곳곳에 지성과 양심 갖추고 자기 할 일만 똑바로 하는 그런 또 전문가들 꽤 많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거 지금 국가가 무너질 판까지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장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새로운 세력을 형성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당히 내각제 해가지고 돌려먹어도 김정은에까지는 넘어가지 않으니까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차원 가지고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박 대통령님 제가 접견한 것이 맞고 페이스북에 제가 글 올린 것이 맞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복사되어서 이렇게 좀 유포된 것으로 뒤에 듣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임한 후에 제가 처음 배웠고요. 사임하기 전에는 뭐 당연히 재판에서 자꾸 뵈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 쓴 것처럼 건강에 대해서도 제가 썼는데 이렇습니다. 저희가 건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근황 문제를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은 다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님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박 대통령님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알려야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떤 정해진 답이 미리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모든 정답을 늘 실천한다고 보장된 사람도 아닐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전부 다는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무것도 아닌 그것도 결코 아닐 것이다. 분명히 그것을 만난 의미 자체가 무언가라도 제가 어떤 형태로든 공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 전무한 것도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의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의도로는 좋은 의도로 말을 했다가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박 대통령님과 나라에 별로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을 이렇게 섬세하게 하는 부분은 정답은 없지만 조언은 그래서 늘 저에게 해주시고 다양한 통로로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페이스북에 말씀드린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단 사임 전에도 의사분께서 이 건강 상태, 특히 허리 부분은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된다 했지만 재판 출석이 거의 강제되니까 무리를 해서 계속 재판 출석하면서 상태가 더 악화되었고 그 악화된 상태가 지금 몇 달간 유지되고 있는 거고 현재 상황도 그렇게 장시간 앉아있는 재판에 출석할 만한 건강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것. 그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사항이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한 분만 더 해주셨으면 싶어서 많이 기다렸는데 질문을 안 하셔서 종합적으로 질문 형태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제가 자유민주주의 수호 개헌 저지 어떻게 할 것인가. 개헌을 저지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다라는 취지로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로 심도 있게 설명을 주시고 강의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도 하시고 이 나라 위기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많이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지금으로서는 개헌 저지뿐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자리가 모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쉽게 이 남북을 금방 이길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저 빨간 색깔 옷 입고 있는 친구들보다 우리 아주 좋은 하얀색, 파란색 입고 있는 우리 애국 보수 시민들 숫자가 사실은 지금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간 옷 입고 있는 놈 딱 한 놈만, 둘도 아니고 딱 한 놈만 옷을 바꿔 입힌다. 이러니까 1대1로 각계정파를 하면요 금방 이깁니다. 금방 이깁니다. 딱 한 명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태극기 들고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딱 한 명만 이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약 80분이 계시는데 여기 있는 분들 한 번씩만 딱 이기면은 우리 벌써 80명 이기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우리 언론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우리 쪽에 이래 공평한 언론을 하려고 애쓰는 언론이 조선일보 아닙니까? 이 돌아다니 보면은 태극기들로 많이 가고 빨간 놈들 못 잡아먹어서 환장하는 사람들 사무실에 가봐도
조선일보가 아니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보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럼 왜 이 신문을 보면서 태극기 집회를 가느냐라고 말을 하면은 안 그래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석 달 뒤에 가보면 또 동아일보, 중앙일보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 자기는 안 움직이면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여기 있는 분들이 저하고 마찬가지. 그러면은 나도 안 바꾸면서 이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게 제일 문제고 구체적으로 저기 앞에 계신 두 분은 큰 줄기를 큰 틀을 잡아주는 분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몰라서 궁금하다. 당신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좀 이것 좀 알려줘봐라. 이럴 때만 질문하시고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여성분들 드라마 보면요. 요즘 드라마 보면요. 문재인 정권 찬양하는 그런 이미지를 살짝 풍기고 좌파 인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쪽 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성 드라마에도 여자들 많이 본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 보지 마라 그러면은 이게 왜 드라마 보지 마라고 하는지 이유도 없이 재밌으니까 또 봐요. 그게 은근히 이미지가 딱 들어갑니다. 그 이미지를 전문용어로 역학 광고라고 합니다. 그 심리적으로 역학 지각이라는 용어인데 지금 문재인이가 생일 광고한 것도 우리는 이게 뭐 김일성 흉내내는 거냐 웃고 넘어가고 쟤들 조롱하고 이러지요. 문재인 쟤들이 보통 이게 시각이 영악한 애들이 아닌데 그거 모르고 생일 광고 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볼 때 문재인 씨가 거의 유치원 수준으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있으면 가만 놔둬도 망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애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애들입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지요. 평창이든 생일 광고든 내각제 세력이든 예를 들어가지고 문재인 지금 하는 거를 보면은 저 위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김정은 씨가 지령을 해서 아니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보자 한다면은 지금쯤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 싶으면은 내각제 기간 받아들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이 이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고 내각제 이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는데 나라 운명이 풍전등하면은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우리 편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저분들이 연구를 할 겁니다. 또 무슨 대안이 제시가 될 거예요. 큰 거는 큰 그림 그때 그렇게 가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 들어갑시다. 내 친구, 내 부인, 내 신랑, 내 아들, 옆집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씩 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역학 광고 이 효과부터 막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질문과 대신해서 드리는 걸로 저 두 분이 또 애써 질문 안 하도록 답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주님 감사하고 마치러 하고 이 행사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경남여성신문 김영표 대표께서 인사 말씀 아까 사전에 그 속에 빠진 분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